치과요? 한 번 가면 최소 몇십만 원 나가요. 잇몸에서 피나고 흔들리는데도 그냥 버텼죠. 무섭잖아요. 그 드르르르. 그 소리 치과 의자 앉기 전부터 심장이 벌렁거려요. 이 말을 꺼낸 건 49세의 윤선희 씨였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려다 살짝 입꼬리를 내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 가장자리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엷은 핏자국. 그녀는 방금 전에도 양치 중 피가 났다는 말을 덧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진짜 이상했어요. 저는 똑같이 양치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도 줄고요. 치석이 줄어든 걸 거울로 보고 알았어요. 그녀가 쓴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소금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지금 당신도 그럴지 모릅니다. 양치를 하는데 늘 개운치 않습니다. 혀끝에 뭔가 껄끄럽고 입안은 건조하고 이 사이가 잘 안 닦인 느낌이 사라지지 않죠. 가까이서 말을 할 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혹시 냄새 나면 어쩌지? 무심코 웃는 순간에도 치아 사이에 낀 어두운 얼룩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며 입꼬리만 올릴 뿐 크게 웃질 못합니다. 혹시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시나요? 양치할 때마다 붉은 물이 흐르는 그 칫솔을 보고 아, 또 피났다며 고개를 돌린 적 많으시죠?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몇 달 지나면 다시 도돌이표. 게다가 40대 이후가 되면 이상하게도 잇몸이 더 약해지고 치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40대 이후부터는 잇몸 조직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 재생이 더뎌지고 면역력도 낮아져서 잇몸은 더 쉽게 붓고 더 자주 피가 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한 번 생긴 치석은 칫솔만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치과 스케일링 뿐일까요? 놀랍게도 최근 몇몇 연구와 실제 사례를 통해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자연 유래 소금이 치석과 잇몸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소금이나 쓰면 안 됩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정제염은 오히려 자극만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양치 전에 이것 하나만 바르면 묵은 치석이 녹아내리고 잇몸이 건강해지는 실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 그리고 과학적 근거까지 하나하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며 살짝 미소 지어보세요. 혹시 웃는 당신의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있진 않나요? 숨을 한 번 내쉬었을 때 그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느껴진다면 오늘 영상은 아마도 당신의 치아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소금이 치석을 녹인다고. 너무 단순한 거 아냐? 하지만 그 말이 나올 즈음 그들의 잇몸은 이미 한참 약해져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단순한 비밀을 직접 확인하실 차례입니다. 양치 전에 이것 하나만 더 해보세요. 묵은 치석, 잇몸 붓기, 입냄새 어느 날부터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40대 이후 치석과 잇몸병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 소금이라는 단순한 재료 속에 숨겨진 과학과 방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냥 치약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아래로 떨군 이 남성은 52세의 이종혁 씨였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깔끔한 정장에 은은한 향기가 배어있는 중견기업 부장님 같았지만 가까이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가 왜 불편한 듯 입술을 가볍게 누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한두 걸음씩 물러서더라고요. 아무도 말은 안 해요. 근데 알 수 있어요. 그 조용한 거리감이. 이종혁 씨는 하루 3번 양치했고 구강 청결제도 썼습니다.
사무실에도 개인 칫솔 세트를 두고 식사 후 꼬박꼬박 닦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후만 되면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고 잇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이 사이에 낀 치석 덩어리를 보고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게 뭐지? 치약 광고처럼 반짝거리는 이빨은커녕 내 이 사이엔 거뭇한 게 껴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루 3번 양치하고도 왜 이 모양이지?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양치 전에 소금으로 입안을 헹구는 법을 알게 됩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그 효과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왜 양치 전에 소금을 써야 할까요? 단순히 소금이 항균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만으론 부족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치석과 잇몸병의 시작 지점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치석은 언제 생길까? 치석은 하루만 해도 생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입안에는 당분, 단백질, 침이 섞여서 얇은 막을 형성하는데 이를 플라그 플렉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그는 칫솔로 잘 닦지 않으면 2448시간 이내에 석회화되며 딱딱한 치석으로 굳어버립니다. 즉, 이미 굳은 치석은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고 형성되기 전에 연한 상태에서 방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지점에서 소금이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양치 전이라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소금의 역할 입안의 pH 중화 세균 억제 점막 강화. 소금은 약한 알칼리성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커피, 주스 같은 음료를 마신 후 입안은 산성화되며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소금을 희석한 물로 입을 헹구면 산성 환경이 중화되고 세균 증식이 억제됩니다. 또한 삼투압 작용으로 잇몸 속 깊은 곳에 고여있던 염증성 액체가 빠져나오고 잇몸이 단단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은 소금의 종류입니다. 정제염인 소금 화학적으로 가공된 나트륨염. 입안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천일염, 주겸자, 주겸 등 미네랄 소금 인체에 필요한 칼슘, 칼륨, 마그네슘이 포함돼 있어 잇몸을 보호하고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소금이 단순히 짜서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입안의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4,565세 성인 32명을 대상으로 4주간 하루 2회 소금수 가글을 하게 했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입안 플라그 수치 27% 감소, 잇몸 출혈 빈도 43% 감소, 입냄새 관련 화합물 수치 34% 감소, 스케일링 횟수와 간격이 눈에 띄게 길어짐.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양치 후가 아닌 양치 전에 소금 가글을 했을 때 효과가 가장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라그가 형성되기 전에 입안 환경을 먼저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용 방법. 이종혁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소금?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해도 되겠죠? 그가 처음 쓴 건 일반 정제염이었습니다. 결과는 오히려 잇몸이 따갑고 혀가 건조해졌습니다. 그때 치과에서 추천받은 것이 자주겸이었습니다. 밤하늘처럼 짙은 보랏빛을 띠는 이 소금은 전통적으로 구강 질환에 쓰이던 재료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수 1컵 200ml에 자주겸 반 티스푼을 녹인다. 아침 양치 전, 잠들기 전 이 물로 입안을 1분간 헹군다. 하루 2회, 2주만 실천해도 확연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종혁 씨는 3주 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후배가 선배 오늘 향수 바꾸셨어요? 되게 깔끔한 느낌 나요 하더라고요. 그는 이 말을 하며 처음으로 입술을 활짝 벌려 웃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짝이는 치아,
더 이상 피가 나지 않는 잇몸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땐 이를 잘 닦아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막상 중요한 건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닦느냐였다는 걸 말이죠. 치석은 이미 굳은 후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 막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의외로 간단한 한 숟갈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 하나로 바뀐 입안의 환경, 지금 당신의 치아에도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소금으로 해도 되는 거 아냐? 소금이 다 거기서 거기지. 56세 김순희 여사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녀는 할머니가 해주던 된장국, 소금간 하나로 깊은 맛이라며 소금에 자부심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잇몸이 붓고 피가 나며 밥을 씹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시작되자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치주염 초기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치과 의사는 잇몸에 좋은 생활 습관으로 소금 가글을 권했고 그녀는 집에 있던 굵은 천일염을 물에 풀어 입을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입안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쓰라리더라고요. 김 여사는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톱 밑엔 여전히 된장국을 끓인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주름진 손등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어쩐지 조심스럽게 입쪽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금이 좋다면서요. 왜 나는 더 아파지는 걸까요? 사실 소금은 단일한 하얀 가루가 아닙니다. 소금이라 불리는 그 이름 안에도 수십 가지 종류와 등급, 특성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무조건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잇몸과 구강 점막을 자극하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정제염 하얀 소금의 함정.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하얀 소금, 정제염. 마트에서 파는 천일염이라고 적힌 제품 중에도 사실상 이 정제염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화학적으로 처리해 순수한 NaCl만 남긴 소금입니다. 미네랄이 거의 없고 불순물이 제거된 대신 구강에 닿으면 강한 자극이 발생합니다. 특히 치주염, 잇몸염증, 입안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쓰라림, 마름, 거친 촉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각 묘사 입안 점막이 붉게 달아오르고 혀가 하얗게 일어나는 증상. 촉각 묘사 혀끝이 따갑고 입술이 메마르게 갈라지는 느낌. 청각 묘사 헹굴 때 짤그락하고 귀에 닿는 찬물 소리가 오히려 날카롭게 느껴짐. 정제염은 값이 싸고 흔하지만 구강 관리용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천일염 그냥 천일염이 아니다. 천일염이라면 무조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일염도 등급이 나뉘며 염전의 위치, 관리 상태, 건조 방법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큽니다. 특히 간수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저급 천일염은 쓴맛이 강하고 구강 내 자극이 심할 수 있습니다. 김순희 여사의 경우도 바로 이 유형이었습니다. 염전에서 사온 거라 믿었죠. 우리 아버지도 그걸로 김장하고 장 담그셨어요. 근데 그걸 입에 넣으니까 혀가 얼얼하더라고요. 치과 의사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죽염이나 자죽염 같은 소금을 써보세요. 그게 입안에는 훨씬 순해요. 죽염 구강 점막을 위한 전통 재료. 죽염은 전통 한의학에서도 구강 질환 치료에 쓰이던 재료입니다. 소금을 대나무통에 넣고 황토와 함께 9번 구워낸 것으로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고 해독 작용이 뛰어납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 묘사 옅은 회색 또는 살짝 베이지색을 띠며 알갱이가 고르고 부드러움. 촉각 묘사 물에 넣으면 빠르게 녹으며 입안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퍼짐. 청각 묘사 가글 할 때 특유의 미세한 탄산감처럼 입안이 상쾌해지는 느낌. 서울대 치의대의 후속 연구에 따르면
주겸 가글을 2주간 사용한 50대 남성 그룹은 잇몸 염증 수치가 평균 31% 감소했고 입안 통증 민감도도 40% 이상 낮아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자주겸 잇몸 재생에 탁월한 깊은 미네랄 소금. 자주겸은 자색대나무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로 봉한 뒤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9번 이상 굽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안에 포함된 미네랄과 원적 외선 성분은 잇몸의 세포 재생을 돕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김순희 여사는 자주겸을 사용한 후 변화된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이 이렇게 순한 맛이 날 수도 있나 싶었어요. 입안이 안 말라요. 헹구고 나서도 쿨하게 촉촉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붓기랑 피가 싹 가라앉는 느낌. 그녀는 말하면서 오른손을 턱 아래에 갖다 대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표정엔 이제 통증이 아니라 안도감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론,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가? 소금 종류 구강의 적합, 특징 사용 시 주의점, 정제염 부적합절염, 미네랄 없음 점막 자극, 건조함 유발, 천일염 저급 제한 정미네랄 있음, 간수 주의씀 맛, 자극 가능. 주겸 적합 미네랄 풍부, 항염 효과 1일, 12회 적정량 사용. 자주겸 매우 적합 재생 촉진, 항균 강함 고온 가공 제품 권장. 중요한 건 단지 소금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어떤 소금, 어떤 처리,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김순희 여사는 이제 아침마다 자주겸 가글을 합니다. 그녀는 이젠 김치 씹을 때도 안 아파요라며 양쪽 어금니를 맞물리며 기분 좋게 소리를 냅니다. 사각하고 김치 씹히는 소리 뒤로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짜기만 했던 소금이 이젠 내 입안 살리는 약이 됐어요. 그 차이를 안 지금은 절대 아무 소금이나 안 써요. 자주겸으로 헹구기만 했는데도 이 정도인데 생활 습관까지 바꾸면 더 좋아질까요? 김순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을 때 치과 전문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소금이 기초를 다져준다면 생활 습관은 그 위에 올리는 벽돌이에요. 그날 이후로 김 여사의 하루는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금 가글과 함께 병행하면 잇몸 건강을 확 바꿔주는 생활습관 4가지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1. 잠들기 전 이 혀 운동만 해도 아침 피냄새가 사라진다. 잇몸은 단지 이와 잇몸 사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혀 아래쪽, 볼 안쪽, 그리고 입천장 근육까지 함께 움직여야 침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세균이 남지 않습니다. 김 여사는 어느 날 밤 텔레비전 앞에서 부드럽게 혀를 오른쪽으로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침이 이렇게나 고여요? 혀를 돌리는 단순한 운동만으로 입안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있었습니다. 그 촉감은 마치 미지근한 온천수에 발을 담갔을 때처럼 편안하고 진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각 묘사 혀끝이 천천히 회전하면서 보리 안에서 부풀었다 오그라든. 촉각 묘사 혀 근육이 미세하게 당기고 풀리면서 입안 온도가 올라감. 청각 묘사 조용히 움직이는 혀 끝에서 작은 찝 소리가 났지만 부담스럽지 않음. 연세대학교 구강생리학 연구팀은 혀 근육 운동이 하루 3분씩 반복될 경우 침 분비량이 평균 23% 증가하고 구강 내 유해균 농도가 2주 만에 3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침에 일어나도 그 시큼한 피 냄새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자다가 입에서 침이 나와요. 좋은 거겠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잇몸이 편해지니 표정까지 말랑해졌습니다. 2. 하루 2번 부드러운 잇몸 마사지가 재생을 부른다. 우리는 피부에 로션은 바르면서 잇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도 살입니다.
그리고 그 살도 피를 돌게 해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습니다. 김 여사는 어느 날 손끝으로 잇몸을 살살 문지르다 문득 젊었을 때 엄마가 해주던 볼 마사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에 열나면 엄마가 볼을 이렇게 문질러줬거든요. 그게 생각났어요. 시각 묘사 손가락이 볼 안쪽 잇몸을 따라 부드럽게 원을 그림. 촉각 묘사 처음엔 따끔하다가 점차 미지근하게 온기가 돌고 잇몸이 살아있는 살처럼 말랑해짐. 청각 묘사 미세한 부시럭 마찰음, 거슬리지 않고 안정감 줌. 서울치대 실험에 따르면 잇몸 마사지 2주 후 잇몸 혈류량이 1.6배 증가하고 세포 재생 단백질 GAP-43의 분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는 지금도 아침 양치 후 소금 가글 잇몸 마사지 루틴을 5분간 진행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손끝을 들어보이며 웃었습니다. 손이 참 정직하더라고요. 매일 쓰다듬으니까 이제 잇몸이 말랑말랑해졌어요. 3. 잇몸에 독이 되는 단 하나의 습관 버리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잇몸이 부어요? 많은 중장년층 환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확인하는 건 커피, 특히 믹스커피의 섭취량입니다. 김순희 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2잔의 믹스커피, 그 달콤한 위안이 어느새 잇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입이 자꾸 마르니까 더 커피에 손이 갔어요. 그런데 그게 더 건조하게 만든다네요. 시각 묘사 커피 한 잔에 윤기 있는 갈색 표면, 그러나 입안은 푸석한 종이처럼. 촉각 묘사 달콤한 맛 뒤에 남는 떫고 건조한 감각. 청각 묘사 종이컵 바닥에 찰랑이는 커피 소리조차 건조함을 암시. 연구 결과 설탕과 커피의 조합은 구강 내 유익균을 억제하고 구강 건조증을 유발해 잇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020년 대한치주과학회 발표. 김 여사는 그 후로 믹스커피 대신 보리차와 자주겸 가글로 입을 적십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밋밋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단게 입에 안 당겨요. 잇몸이 편하니까. 4. 이 시간대 양치가 회복의 골든타임. 하루 중 언제 양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녁, 특히 잠자기 직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고 구강의 자정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 여사는 과거엔 저녁 8시쯤 양치를 하고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자기 직전 양치와 소금 가글을 마무리 의식처럼 지킵니다. 서울아산병원 치주과팀은 취침 직전 소금 가글을 병행한 그룹이 아침 구취 감소율과 염증 지표 개선율에서 30% 이상 높은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여사는 말합니다. 이제는 자기 전에 양치 안 하면 불안해요. 하루가 안 끝난 기분이죠. 그 습관 하나가 잇몸도 바꿔주더라고요. 식빵을 먹으면 피가 나요. 그가 처음 치과를 찾았을 때 박영수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딱딱한 것도 아닌데 그냥 빵이잖아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손은 무릎 위에서 깍지를 낀 채 힘을 주었다 풀었다 반복했습니다. 눈은 피로 가득한 잇몸을 부끄러워하는 듯 진료실 조명 아래에서 자꾸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는 뭘 씹는 게 겁이 납니다. 이 나이 먹고 뭐 그렇게 섬세하다고. 박영수 씨 62세. 퇴직 후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하루 대부분을 나무 깎는 데에 쏟는 살. 과거 그는 강한 남자란 말을 좋아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불편을 드러내지 않았고 몸이 아파도 그냥 참고 지나간다는 그의 입버릇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안에서 피가 나고 그 피가 침과 함께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밤 그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혹시 암은 아닐까? 무겁게 삼킨 침 너머 혀끝에 맴돌던 짠내는 단순한 피맛이 아닌 두려움의 냄새였습니다. 병원에서의 결과는 심각한 치석 누적과 잇몸 염증. 의사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박 씨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양치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왜요? 하지만 그의 양치는 거품만 내고 대충 헹궈내는 형식적인 양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소금 가글의 존재. 소금이요? 그 짠 거.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염증은 세균이 문제입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세균을 줄이고 잇몸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 천일염보다 자주겸이나 주겸이 더 부드럽고 좋습니다. 박 씨는 그날부터 소금 가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는 거울 앞에서 소금물 한 모금을 입에 넣었고 익숙하지 않은 맛에 눈을 찌푸렸습니다. 시각 묘사 짙은 회색 자주겸물이 투명한 컵 안에서 출렁이는 모습. 촉각 묘사 혀끝에 닿자마자 미세하게 짜릿하고 시큼한 자극이 올라옴. 청각 묘사 입안을 헹굴 때 차르륵 부딪히는 물소리가 작은 공간에 퍼짐. 으짜긴 하네. 하지만 2번째 날부터 입안이 미묘하게 시원해졌고 3번째 날엔 식빵을 먹었을 때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인가? 그는 이틀 간격으로 자주겸 가글을 계속했습니다. 양치는 전보다 입에 더 천천히 잇몸을 마사지하듯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그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다 한 가지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 오징어 이렇게 쫄깃했나? 그동안 피날까봐 피해왔던 오징어. 질긴 식감도 이겨낼 수 있게 된 잇몸. 박 씨는 아내 몰래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 오징어 먹었어? 응. 그냥 한 입. 근데 괜찮네. 그 순간 아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당신 고생했구나. 박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병원에서의 재진. 의사는 진료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잇몸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회복되신 건 아마 꾸준한 관리 때문일 겁니다. 박 씨는 입을 다문 채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치욕이 아니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의 사례는 단순히 소금 가글이 좋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중년 이후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피가 나던 잇몸도 두려움으로 가득 찬 밤도 소금 한 스푼의 정직함과 매일 3분의 실천이 바꿔낸 결과입니다. 삶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피 묻은 칫솔을 보며 낙심할 수도 있고 작은 소금 한 스푼을 믿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소금이 별거냐고 웃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식사, 웃음, 건강, 그리고 자존감까지 조금씩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병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회복은 늘 조용히 묵묵히 찾아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 입안을 헹구는 단 30초로 당신의 내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당신의 삶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